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한미반도체 말고 국내 최초 국산화 HBM 장비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한미반도체 말고 HBM에 들어가는 최초 국산화 장비 어떤 기업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입니다. 한미반도체 말고 국내 최초 국산화 HBM 장비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최근에 마이크론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올라가냐? 마이크론의 상승 랠리고요.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상향 조정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20%는 더 간다. 그 느낌으로 목표가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주가의 상승 배경으로 반도체 가속기 시장의 상승 추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GPU가 성장이 나오니 GPU에 들어가는 마이크론의 HBM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고요. HBM 기술에 대한 수요가 2027년까지 27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점유율도 현재는 5% 미만에서 20% 중반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한 4분의 1 정도는 마이크론이 독점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HBM 안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마이크론 덕분에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주가가 5%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쓴 것이 삼성전자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3년 만에 84,000원을 넘으면서 4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9만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10만 원을 앞두고 갔다가 밀렸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 10만 원 직전인 이 9만 원을 돌파를 하고 10만 원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작년 실적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만 나으면 당연히 성장을 하게 나오는 건데 1분기 매출이 72조 5,453억 원, 영업이익이 5조 1,701억 원을 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한 13% 정도 올랐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영업이익이 707%가량 증가한 수준이고 8배가량 성장한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 실적 개선이 많이 되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영향 받아서 HBM 영향 받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사실상 더 호재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규제와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을 압박할수록 국내 기업이나 또는 미국 기업의 수혜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 미국에 의해서 장비 제한이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중국의 반도체 장비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해라. 지금 반도체 규제를 넣는 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세게 밀어라. 지금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핵심 부품을 중국에 서비스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내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동맹국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맹국 야 너네도 하지 마. 야 너네도 우리랑 같은 배를 타야지 뭐 하는 거야라고 좀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반도체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7나노 반도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야, 너네 좀 성장하지 마. 너네 뭐라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고 제재를 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뚫고 올라와서 7나노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더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중국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중국의 반도체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하니까 수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중국 파운드리 1위 업체 SMIC가 자국 내 협력사의 노강 장비를 활용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노 공정이라고 하죠.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로 가는 공정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삼성이나 모두 ASML 걸 쓰거든요. ASML 걸 쓰는데 이 ASML의 장비를 중국이 못 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IC는 중국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나우라를 포함한 협력사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V 장비 같은 걸 자기들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개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SMIC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5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공이 되더라도 반도체 생산 수율이나 경제성 측면이 좋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가 말든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별로 좋지는 못할 거다. 돈을 벌기에는 아마 분량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핵심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상품화를 위한 수율 상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어서 한 6개는 남아야 이게 뭐 팔든가 말든가 하는데 10개 만들어서 2개 남고 3개 남아 보십시오. 그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 버리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수율이 바로 경제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수율이 낮은데 경제성이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율이 높아야 가격도 낮고 좋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아무리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은 따라가되 수율에서는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율은 결국엔 기간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도 뭐예요? 중국보다 수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율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율 총력정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 1위인 SK 하이닉스의 HBM3E 양산 수율은 50%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면은 한 6개 정도 나온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엔비디아가 쓸 정도로 잘 나온다라는 거죠.
D램은 한 8-90% 나옵니다. 10개 만들면 8개, 10개가 정상품인데 이 D램을 쌓다 보니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까지 떨어진 거고요. 삼성전자의 수율은 이와 비슷하거나 이거랑 일부 공정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삼성전자가 사실상 HBM에서 SK하이닉스가 1위인 이유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율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HBM3E가 탑재된 차세대 GPU H200 출시를 앞둔 엔비디아 측은 B100도 앞두고 있죠. HBM 수율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주문한 겁니다. 야, 너네 수율 좀 좋게 만들어봐. 야, 가격이 좀 경쟁력이 있어야 쓰지. 그리고 정상품이 많아야 쓰지. 기술력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야, 너네 수율 안 좋으면 저거 쓴다, 이거 쓴다 하면서 마이크론 것도 쓰고 삼성전자 것도 쓰고 하면서 계속 경쟁을 붙이는 거죠. 누가 수율이 더 좋은가? 수율 좋은 거 쓰면 되니까. 수율이 저조해 고객사와 협의한 납기 일자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100개 줄게 1000개 줄게 했는데 야 수율이 안 돼가지고 내가 다 못 맞췄다.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율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결국엔 수율이 얼마나 나오냐, 이 정상품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최근 아까 얘기했죠, 수율이 SK하이닉스보다 일부 정도는 딸릴 수 있다. 메모리 사업부에 HBM 개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보다 수율의 일부가 떨어져 어떻게든 끌어올려야지 하면서 전담팀까지 만들어 놨고요. 지난해 하반기 TSMC의 증설 그리고 AMKR, SA 등 대만 후공정 업체들의 투자로 시장의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 반도체 HBM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 일단 지금은 GPU를 내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일단 어떤 HBM이든 뭐 수율이 어떻든 경쟁력이 어떻든 이거저거 받기가 급급했는데, 이제는 투자를 하고 증설이 되고 있다는 뜻은 품질이나 특히 수요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제는 공급처가 늘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더 좋고 더 경쟁력 있고 더 수율이 좋은 HBM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급한 시기면은 당연히 뭐 이거저거라도 받겠지만 그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는 수율의 경쟁에 따른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HBM 수요 증가로 다른 D램 제품 생산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수율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HBM 수율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 1위도 1위가 아닙니다. 수요를 지키는 기업이 결국엔 1위로 달성이 된다. 왜? 엔비디아나 HBM을 원하는 기업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조를 드리죠. 결국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반도체 수율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바로 저스템이고요. 저스템은 해외 반도체 업체로부터 최근 2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 JFS를 2차례 걸쳐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JFS는 반도체 웨이퍼를 보관하는 장치 안 습도를 1% 이하까지 낮춰 반도체 수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나노 공정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 물방울 하나, 습도 하나가 거의 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율을 망치고 불량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을 잘 해야, 잘 맞춰놔야 수율이 높게 올라간다. 그 미세한 것들이 수율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스템은 종전 1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 N2 퍼지에서 전 세계 시장 8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인 거죠. 80%면. 이번 2세대도 이 JFS는 종전 1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 점유율과
수익성을 넘어서는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0%가 아니라 뭐 90%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라 뭐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스템이고요. 1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 N2 퍼지 솔루션이 시장에 나오자 마침 반도체 수율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동시에 저스템에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습도 제어가 출시가 되고 반도체 수율이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 이 N2 퍼지로 반도체 수율을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클린룸 상시 온도인 섭씨 23도, 습도는 45%에서 유지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기 중 산소가 공정가스와 결합해 반도체 수율을 저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이 수율을 저하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블루오션 아니냐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웨이퍼의 공정 대기 중 오염을 막는 CFB 제품 등 약 100여 종의 고객 맞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조건들을 통해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하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팹을 비롯해 신규 팹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HBM의 끝은 수율이고 HBM의 끝은 결국에는 경쟁력이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나을 거냐라는 거는 수율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스템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저스템입니다. 최근에 주가 양봉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반등세가 강하게 못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이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 반등에 따라 같이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시가총액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사보고서라든가 나쁘지 않은 상태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 상한가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12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이 뭐 1100억, 1200억 정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시가총액이 한 1500억쯤 됐거든요. 1500억쯤 됐는데 그 당시에 거래대금이 12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거래대금이 크게 나아졌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 주가가 한 번 급등이 아니라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는 뭐 더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기대감이 커지고 수요이라든가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좀 보수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스템이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이 습도 제어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HBM의 핵심은 결국 세계 1위는 누가? 수요를 제어하는 기업이 성장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저스템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쭉 내렸을 때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그 다음에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3일, 2일, 1일, 29일, 28일, 27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꼭꼭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